일본 정부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폭탄 선언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로 새로운 임상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상황도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은 한국에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가 일본 방역 물품을 지원한 것에 대한 각종 여론이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 긴급사태 선언 전면 해제 타당.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자문하는 위원회가 25일 긴급사태 선언 전면 해제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교도통신과 NH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자문한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 1도 사면을 비롯해 홋카이도에 선언된 긴급사태 해제에 동의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긴급사태 해제가 공식 결정되면 지난달 7일 도쿄도 등 7개 도부현에 처음 선언된 이후 48일 만에 일본의 긴급사태는 모두 해제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빠른 일본의 긴급사태 해제인 것이라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 겸 코로나 담당상은 오전 자문위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전체 도도부현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긴급사태를 빠르게 해제하는 배경으로는 일단 확진자가 급속하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도쿄에서는 인구 3천만 도시에 매일 확진자가 5명 이하로 나오고 있다며 봉쇄 해제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각종 여론에서는 일본의 유전자 자체가 감염이 잘 안되는 유전자라는 가설도 세울 정도로 코로나에 강한 일본이라는 주장도 나오며 게이오 대학 연구팀이 결성되어 관련 연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SEMP는 아시아 지역에 확진자가 적은 이유는 비만 인구가 적은 편이라는 영국 연구기관의 기사를 소개했는데 일본은 아시아에서도 비만 인구가 적은 편에 속하며 코로나 감염에 상대적으로 낫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부 일본 방송에서는 일본어 발음이 비말을 덜 발생시켜서 감염자가 덜 나온다는 비과학적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권은 This is a pen을 발음할 때 침이 많이 튀는 반면 일본어인 고레와 펜데스는 침이 튀지 않으므로 코로나에 강한 면을 보인다는 실험까지 보이면서 일본이 코로나 환자가 적은 이유를 밝혀내는 모습입니다.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위험한데 왜 이런 자료를 들고 일본 당국이 봉쇄 해제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일본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봉쇄 해제로 인해서 다수의 업소들이 다시 열게 되며 다소 위험한 극장 같은 장소도 오픈하게 됩니다. 즉 일본의 경제를 빠르게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각 국가별로 봉쇄는 나라의 경제를 가장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면 곧바로 봉쇄를 완화하면서 다시 집단 감염이나 로컬에 문제가 생기지만 경제가 무너질 수는 없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비상사태 봉쇄로 인해서 매월 2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시에 준하는 피해 금액이라고 파악됩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혹시 모를 백신이나 드라마틱한 치료제로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한국이나 독일마저 봉쇄를 완화하면서 산발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본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코로나 임상이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버맥틴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확인. 구충제 이버맥틴이 시험관 실험에 이어 임상시험에서도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뉴스맥스 헬스가 23일 보도했습니다. 호주 모나시 대학 연구팀이 지난 4월 초 이버맥틴에 노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48시간 만에 소멸했다는 시험관 실험 결과를 발표한 후 세계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방글라데시 등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는 이버맥틴이 환자들에게 투여된 직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양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드스테이트 메디컬 센터의 응급의학 전문의 피터 히버드 박사가 뉴스맥스 헬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들 임상시험에서는 이버맥틴이 한 차례 또는 일주일 후 추가로 경고 투여됐으며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환자를 사망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히버드 박사는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임상시험에서는 이버맥틴이 투여된 후 72시간도 안 돼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4일 만에 증상이 회복됐다고 인도의 지뉴스는 전했습니다.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을 뚫고 구충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 중국,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안정 공급 요구. 지난 2년간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화웨이에 공급을 하지 말고 반도체 생산 시 미국의 장비를 사용했다면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하지 말 것을 동맹국들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공세로 전환하며 삼성전자 등에게도 서서히 압박을 가해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각 나라가 잠재적인 정보 도둑질을 야기하는 화웨이 같은 회사들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믿을만한 공급자를 더 찾게 되며 삼성도 물론 이에 포함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의 업체에 관련 발언을 해올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무역전쟁에서 이미 중국은 한국 업체들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주문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경 화웨이 사업부의 고위 임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국내 대기업 임원진을 만나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전해집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화웨이는 5대 공급 업체 중 하나이므로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한 이런 요구는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이러한 공급 갈등이 예전과는 다르게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업계는 미중 간 악화되는 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삼성이 미국의 방침에 따라 중국의 부품을 끊는다는 것도 쉽게 상상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반도체 낸드 라인이 중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와 같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더욱더 매달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의 반도체 굴기 5년간 허송세월. 중국의 반도체 자급 프로젝트의 진전이 없으며 앞으로 5년 동안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반도체 자급률은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지역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22일 시장 조사업체 IC 인사이츠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지급률은 2014년보다 0.6%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은 당장 반도체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실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2024년에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0.7%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나마 자급률 20.7% 중에서도 많은 부분은 삼성과 하이닉스 중국 라인이 생산한 물량이라 이를 빼버리면 순수하게 중국이 생산하는 물량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1%포인트가량 올라가지만 여전히 더딘 속도이며 제조 2025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한 70%와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IC 인사이츠는 앞으로 5년간 중국이 반도체 자급 수준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향후 10년 동안 어려울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창신 메모리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며 TSMC 등의 기술자를 빼돌리면 가능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대만 TSMC를 묶어서 중국의 반도체가 못 나가게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공장을 미 애리조나로 증설하게 확정했기 때문에 TSMC는 중국과 거래를 점차 닫을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연내 17나노 D램을 양산할 것으로 알려진 중국 창신 메모리 CXMT는 연간 시설 투자가 15억 달러 수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합계 투자액 397억 달러의 3.8% 수준에 불과한 미미한 수치입니다. 이 밖에 중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선두 기업과 비교할 때 수십 년가량 뒤처져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삼성 하이닉스를 통해 중국 반도체 공급을 막는 것은 중국 IT 기업의 근본적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내 업체들은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더욱더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종용당할 것이 확실합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본 방역 물품 지원 관련 논란이 주말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일본의 방역 물품 지원 관련 국민청원 등장. 경북 경주시가 일본 자매 우호 도시에 방역 물자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경주시장 해임과 방역 물자 지원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영업하는 경주시민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주시장 준하경의 해임 건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에는 25일 오전 11시 현재 6만 6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30일 안에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만 주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뽑힌 선출직이어서 청와대가 답변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주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도 거친 표현으로 주 시장과 경주시 지원을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쟁 중 적에게도 의료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법인데 나라시와 교토시는 오랜 기간 교류해온 사이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극일이란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주시와 누리꾼의 갈등이 좀 더 격화되는 양상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팬데믹 사태는 각국의 다양한 이슈를 발생시키며 특히 한국은 그 중심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최대한 빨리 나와야만 전 세계의 경제적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악재에 대해 많은 나라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숨겨왔던 사실이 초과 사망수가 발표되면서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심을 받아왔던 사실들이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서 실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뉴욕,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이미 실제 피해자 수가 엄청나다는 것이 드러났고, 최근 일본에서는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대서특필과 아사히 신문의 보도로 일본의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C19 때문에 전 세계에서 30만여 명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정한 피해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예년과 다르게 초과 사망자가 붉은 칠한 부분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C19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숫자는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초과 사망자율은 위기 상황이 원인이 된 사망률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로서도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발표보다 더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중요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나라는 부유한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C19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많은 사이트들도 이 공식적인 발표보다 피해 상황은 더 많을 수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많은 국가의 데이터는 불완전하다. 그 데이터는 많은 정치적인 결정과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실제 사망자와 사망률을 추적하면서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면 많은 국가들의 최악의 상황은 더 충격적이라는 거죠. 이탈리아는 실제로는 공식 보고서보다 약 1.5배 더 높을 것이며 영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약 60만 명이 불행한 일을 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뉴욕은 3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사망자는 32,107명인데 지난 5년간 같은 기간에 비해 24,172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공식적인 C19로 인한 숫자는 13,831명이지만 24,172명이 더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24일까지 최종 판정자는 23만 명가량이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32,785명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과 4월의 초과 사망자는 18,971명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의 C19로 인한 사망자를 46,909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식적인 발표보다 더 정확하게 C19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의 학자들은 유로모모를 통해 초과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로모모는 계절별 인플루엔자나 전염병 등 공중보건의 위협에 관련된 초과 사망을 감지하고 측정하기 위한 유럽의 모니터링 활동을 합니다. 정확한 초과 사망자 데이터는 공중보건 대책에 더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C19 방역 대책의 모범 국가로 한국과 함께 손꼽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의문의 초과 사망자들이 계속 넘치는 상황에서 모범국가 독일과 비교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다른 유럽의 국가보다 초과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4월의 통계치를 보면 전년도와 비교하면 3% 또는 4% 증가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이탈리아는 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지난 4년에 비해 49% 더 많은 초과 사망자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도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과감한 보도로 초과 사망자 수에 대한 데이터가 폭로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는 PCR 테스트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한다 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 보도로 PCR 테스트나 치료 한번 받아보지도 못한 채 의문의 원인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도쿄 전체에서 2월 17일경부터 3월 말까지 C19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16명이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런데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서 도쿄에서 폐렴 등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예년보다 200명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의 초과 사망자들인 거죠. 연구소는 각 지역 보건소가 최종 진단서 중 인플루엔자 또는 폐렴을 포함한 증세로 불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집계하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과거 공중보건 위협 유행이 없을 때의 사망자의 수와 비교해서 통계적 오차를 넘었을 경우에 초과 사망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게 일본에서는 5주 동안 200명이 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도쿄에서 올해 3월에 사망한 사람은 1만 694명으로 지난 3년 평균 1만 370명보다 324명이 많다고 확인했습니다. C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1월에 초과 사망자가 과거 4년의 평균과 비교하면 457명이 더 많은 것은 겨울 인플루엔자 독감의 영향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작년 후반부터 발생해 12월 초까지 유행한 독감을 원인으로 한 숫자는 1월에 통계로 잡혔다고 보고 제외를 하더라도 2월부터 발생한 숫자는 C19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은 후에 일본은 지금 6월 말에 발표할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자 데이터는 2개월 후에 발표합니다. 각 보건소에서 수작업을 해서 보내주면 취합하고 확인해서 최종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월에는 일본에서 공식적인 피해자들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시기에 또다시 초과 사망자 수가 상승했다면 아베에게는 부담이 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일본과 아베가 아무리 꼼수를 쓴다고 해도 역사의 진실과 사실은 드러납니다. 왜 자꾸 숨기고 포장하며 억지를 부릴까요? 금방 드러날 것을 말입니다.